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단은 전기화학 내용 중에서 지시전극과 기준전극, 그 다음에 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시전극과 기준전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조금 할 건데요. 기준전극,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기준전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전극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치? SHE라고 얘기를 하던 표준 수소 전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SHE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은염화 전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칼로멜 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기준 전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다뤄보게 될 것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전극들은 전부 다 반쪽 전지 전위를 측정하는 반쪽 전지다, 그죠? 근데 이 값이 고정된 값,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값을 갖다 가지는 것을 우리는 기준 전극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SHE만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표준 한원 전위를 얘기를 할 때도 항상 SHE를 갖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왜 이런 것들을 갖다 배워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SHE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체를 사용을 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은염화은 전극이라든지 칼로멜 전극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시전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온 선택성 전극과 마찬가지로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에 감응하는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비활성 PT 전극, 그 다음에 은전극, 그 다음에 pH 미터, 그 다음에 이온 선택성 전극, 결국에는 pH 미터가 이온 선택성 전극에 해당되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지시 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pH 미터를 사용을 하면 내가 이 물질, 그러니까 여기에 H+의 농도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극을 갖다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HE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 전극 중에서 은염화은 전극과 그 다음에 갈로멜 전극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조금 해볼게요. 은염화은 전극은 선표기법으로 얘기를 했을 때요, AG를 제일 왼쪽에다 적고요. 당연히 이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산화 반응이 아니라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대쪽으로 적어야 되겠지만 얘를 갖다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G, 그 다음에 AgCl, Cl-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gCl이라고 얘기를 하는 염화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l- 이온도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림을 갖다 보시면 Ag은 전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표면에 AgCl이라는 물질로 결과에는 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KCl이라는 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얘들의 반쪽 반응식을 갖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AgCl 고체가 마이너스 전자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Ag라는 고체 물질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Cl-가 나오게 돼요. 이때 이 노트 값을 갖다 측정을 하게 되면은 결과엔 0.222 볼테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노트라는 건 당연히 기준을 뭘로 잡았냐? 표준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잡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노트라는 값이 붙었다, 그죠? 노트는 뭘 얘기하는 거냐? 표준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표준이라는 거는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얘들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순수한 고체를 갖다가 그냥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Cl- 수용액이 나왔어요. Cl-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되냐?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활동도의 농도가 1몰로 잡힐 때 이걸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란 얘기는 이 Cl-가 농도가 달라지게 되면 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기준 전극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반쪽 전지 전위의 값이 항상 고정된 값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Cl-의 농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전극을 갖다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Cl-의 농도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전극이라고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얘가 기준 전극으로 사용이 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KCl로 포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들이 포화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Cl-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을 0.197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 얘들은 E라고 표현을 하지 이노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포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1몰 농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0.197V, 그러니까 비표준 상태에서의 기전력을 측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염화은 전극의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사용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칼로멜 전극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칼로멜이라는 것은 70도씨 이상이 되게 되면은 분해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에서는 기준 전극을 사용할 때 칼로멜 전극을 갖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화은 전극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pH 미터 안에도 내부 전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염화은 전극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칼로멜 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칼로멜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를 갖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Hg2Cl2를 칼로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림을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플래티넘 와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PT 전극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머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HG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Hg2Cl2라는 물질로 결국엔 도포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KCl 용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선표기법으로 표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PT 전극 요렇게 선 긋고요. 그 다음에 HG, 그 다음에 Hg2Cl2,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 Cl- 포화용액, 얘들은 포화가 되어 있어야만 결국에는 기준 전극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얘들의 반쪽 반응식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g2Cl2라는 물질이 결국엔 전자 두 개를 갖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Hg라는 물질하고 Cl-라는 물질로 만들어져요. 이때 이 노트 값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0.268이라는 값이 나와요. 아니지, 계산을 하기보다는 실험을 측정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들은 표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Cl-의 농도가 1몰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아까 전에 염화은에서와 마찬가지로 Cl-의 농도가 변하게 되면 얘들을 기준 전극이라고 사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Cl-의 농도를 포화 상태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얘들을 기준 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의 값은 0.24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원반 시간에 나눠줬던 전기학 문제 있죠? 거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칼로멜 전극을 사용해서 계산을 갖다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노트의 값이 0.268이라는 값이 나오지만 기준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l-의 농도가 포화가 되어야 되고 이때의 이 값은 0.241이라는 값이 사용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기준 전극을 세 가지를 갖다 배웠단 말이죠. SHE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염화은 전극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칼로멜 전극을 SCE 전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CE 전극이라는 세 가지의 전극을 갖다 배웠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ZN이 결국에는 ZN 이값 플러스 그리고 전자 두 개를 갖다 내뱉는 이 반쪽 반응에 결국엔 이 값을 갖다 측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의 값은 실제로 표준 수소 전극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얘들은 산화 반응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0.76V라고 적어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반쪽 전지를 기준 전극을 달리하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값들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대로인 값은 뭐가 있는지가 퀴즈.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SHE를 갖다 기준으로 둔 상태에서 칼로멜 전극하고 염화은 값에 이 값을 갖다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ZN이 산화되는 반응에 대한 이때 전지를 갖다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달라지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같은 게 뭔지,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원격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교를 갔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숙제를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고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pH 미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pH 미터는 지시전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 이걸 갖다 지시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pH 미터를 갖다 사용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pH 미터를 갖다 쓸 때 화학 선생님들은 항상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유리막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유리막이 굉장히 비싸고요,
조심히 다뤄야 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유리막이라는 것은 항상 건조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용액이 담겨져 있어야만 감응이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H 미터를 갖다 사용을 하고 나서 항상 용액에 담궈 넣어야지 얘들을 갖다가 마른 상태로 결국에는 만들어 놓으면 수화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보정을 갖다 시킬 때에도 뭐 pH 4, pH 7, pH 10 이런 용액을 갖다 이용을 해서 보정을 갖다 하게 될 텐데 항상 유리막이 손상되지 않게끔 킴테크를 갖다 이용해서 콕콕콕콕 이렇게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pH 미터기의 원리를 선생님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선생님이 저번에 전기화학을 갖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pH 미터의 원리는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갖다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보다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구를 해서 선생님한테 탐구 보고서를 갖다 작성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기준전극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안에 기준전극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pH 미터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탐구 보고서를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친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선생님 프린트물에 넣어놨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전지의 종류를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라는 걸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결국에는 한 번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지. 우리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라는 건 한 번 사용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충전이라는 과정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지. 우리가 그러니까 휴대폰에 쓰는 전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충전이라는 단어를 갖다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충전은 전기 에너지를 가해 줌으로써 얘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전지가 재생되는 과정, 전류를 흘려주어서 전지가 재생되는 과정을 충전, 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지가 소모되는 과정은 뭘 얘기를 하느냐? 방전, 디스차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전지가 소모되는 과정을 결국에는 방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1차 전지는 방전만 일어나는 걸 우리는 1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차 전지는 방전과 충전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1차 전지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망간 건전지, 알칼리 건전지, 수은 전지, 그 다음에 산화은 전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망간 건전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AA 건전지, AAA 건전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해요.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근데 요즘에는 이것들보다도 알칼리 건전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망간 건전지의 단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전지가 알칼리 건전지. 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은 전지와 산화은 전지는 납작하게 되어 있는 이런 전지들,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뭘 얘기를 하느냐? 납축 전지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자동차 배터리에 쓰던 것들 있죠. 요즘엔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납축 전지는 뭐 여기 자동차에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켈 카드민 전지라는 게 있고 리튬 이온 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리튬 이온 전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과 노트북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얘들은 왜 1차 전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는 왜 충전이 가능한지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망간 건전지는 다른 말로는 아연 탄소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에 선표기법을 갖다 보시게 되면요. ZN이 제일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 되고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에너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해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해질이 NH4Cl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nO2 망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요즘에는 망가니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탄소 전극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플러스 전극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반쪽 반응식에서 결국엔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이 뭔지를 갖다 조금만 살펴볼게요.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ZN이 ZN2가 플러스로 이렇게 산화가 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제텐이 계속 사라지는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텐 이가 플러스를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결국엔 제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조금 힘들겠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1차 전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MnO2라는 물질이 NH4 플러스라는 물질하고 결국에 같이 반응을 하는데 NH4 플러스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해질이냐? 그렇지, NH3의 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 근데 산이라는 건 우리 저번에 칼카나마라 천리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보다 결국에는 훨씬 더 산화가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물질이다, 그죠? 부식을 잘 일으켜주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H4 플러스에 결국에는 MnO2가 서로 간에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전자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Mn2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NH3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환원이 일어나는 물질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냐면 Mn이라는 물질이 되겠지. 여기에 지금 O가 마이너스 2가가 될 거고 그러면 Mn이 플러스 4가 되겠다, 그죠? 근데 Mn2O3가 됐으니까 O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Mn이라는 건 플러스 3이라는 물질이 되겠지. 그러니까 환원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NH4 플러스라는 게 NH3로 됐거든. 그러니까 산이 부식을 막 잘 시키는데 심지어 NH3라는 기체가 만들어졌네요. 기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에 뭐가 일어났냐? 붕극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겠지. 붕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전 여기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성을 갖다 띄고 있기 때문에 수명도 굉장히 짧죠. 우리 실제로 건전지를 한 번 쓰고 빼놨어요. 근데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자체적으로 부식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건전지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죠? 여기에서 산에서 결국에는 이 산화하는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들이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산성 수용액을 쓴다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 그래서 결국엔 이걸 갖다 바꿔준 게 뭐냐? 알칼리 전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선표기법을 갖다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단지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에 전해질의 종류가 NH4 플러스가 아니라 KOH로 OH- 염기성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은 제트과 MnO2로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OH-를 갖다 사용을 함으로써 결국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아연의 부식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는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겠지? 기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국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은 똑같기 때문에 이노트의 값은 똑같은 값이 측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기에 대해서 1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좀 전에 이 얘기를 했다시피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방전만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망간건전지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결국에는 기체 상태로 만들어지거나 안 그러면 이온 상태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을 다시 역반응을 갖다 시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납축 전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럼 얘들은 왜 충전과 방전이 둘 다 가능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축 전지의 실제 선표기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B가 결국에는 산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될 거고요. H2SO4는 전해질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bO2라는 물질이 플러스 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 이노트의 값이 2.1V가 나왔어요. 우리가 얘들을 갖다 자동차에다가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여러분의 자동차 계기판에 제일 앞쪽 편에 보면요, 배터리의 값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배터리의 값이 2.1V가 안 됐던 것 같아요. 2.1V로 자동차를 갖다 움직이기에는 조금 힘이 약하겠다, 그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6개를 이렇게 연결을 갖다 시켜서 12V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것들이 산화하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 요걸 갖다 살펴보게 되면요, PB라는 것이 마이너스 극으로 잡혀져 있다, 그죠?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PB가 여기에 있는 SO4 이가 마이너스하고 서로 간에 같이 반응을 하면서 PbSO4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여기 지금 반응식으로 보면 PB가 PbSO4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PB는 0가였다, 그죠? 근데 SO4하고 같이 결합을 했으니까 PB가 플러스 2가가 됐네요. 여기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 조금만 살펴볼게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데 PbO2라는 물질이 전극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놈이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SO4하고 서로 간에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PbSO4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PbO2니까 O가 마이너스 2가고요. Bb가 플러스 4가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PbSO4로 되면서 얘가 플러스 2가가 됐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산화수가 감소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죠?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PbSO4라는 물질이 산화 반응에서 일어나고요. 결국엔 환원 반응에서도 만들어진다라는 거네. 전체 반응식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Pb하고 PbO2라는 물질이 H2SO4라는 수용액 상태에서 결국에는 PbSO4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PbSO4라는 물질은 고체 물질로 여기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붙다 보니 결국에는 요것이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Pb하고 PbO2라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가 망간 건전지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결국에 얘들도 전해질이 H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에 의해서 반응이 엄청나게 잘 일어나게 되고 그럼 기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디다가 써먹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자동차를 갖다 방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연히 화학전지는 이 값이 0보다 크고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H 플러스에 의해서 Pb나 PbO2가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부식이 일어나게 될 거고 결국에는 PbSO4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pH가 변하게 되겠네요.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기전력을 갖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따라서 기전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갖다 하게 되면은 PbSO4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박편으로 툭툭툭툭 떨어져 나와버려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와버리면 결국엔 역반응을 갖다 할 수가 없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몇 년 주기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오랫동안 방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며칠 동안 이렇게 방치를 시켜놨다가 결국에 자동차를 갖다 운행을 하게 되면은 충전이란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PbSO4라는 물질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왔다 갔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충전과 방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납축전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의 배터리를 갖다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얘들은 1kg당 얻는 에너지의 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 밀도가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덩치에 비해서 발생하는 양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리튬 이온 전지를 갖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덩치 엄청나게 작잖아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 값은 3.얼마 볼테이지가 나거든요. 근데 얘들은 한 판이 결국엔 2.1 볼테이지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효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서 얘기를 갖다 했다시피 면도기나 무선 전화기용 전지로 사용을 합니다만 얘들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납축 전지와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물질들이 고체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서 충전이 가능하다까지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소산소 연료전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화학전지의 일종이다. 그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소하고 산소만을 이용을 하죠. 수소하고 산소만을 이용을 하니까 당연히 만들어지는 물질은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 물만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공해 에너지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의 선표기법을 갖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C나 PT를 갖다 전극을 갖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걸 갖다 사용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조금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그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 H2하고 O2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되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이 과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요.
자, H2라는 기체가 결국에는 제일 왼쪽 편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이 마이너스 전극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얘들 O2가 결국에는 제일 오른쪽 편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 그 다음에 여기에 전해질로는 KOH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소 전극, 마이너스 전극, 그 다음에 산소, 여기 플러스 전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KOH로 되어 있다, 그죠? 자, 반쪽 반응식 한 번만 볼게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H2라는 게 0가였는데 결국에는 H2O가 만들어지면서 플러스 1가로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근데 이 물이 만들어질 때 OH-하고 같이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전자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 같은 경우에는 O2라는 물질이 H2하고 반응을 해서 전자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OH-를 만들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의 이 값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표준화는 전이 값을 갖다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0.83V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얼마가 나왔냐면 얘들은 0.40V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노트 값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 반응식에서. 당연히 환원 반응에서 산화 반응의 표준화는 전이값을 갖다 빼줘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0.40 마이너스 0.83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두 값을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볼더니 결국에는 1.23V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 예전에 조금 배웠던 것 같은데요. 얘들의 역반응이 무슨 반응이냐? 결국에는 물의 전기분해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갖다 전기분해를 갖다 시킬 때 이노트 값 단순히 그냥 더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06V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전기 에너지를 갖다 공급을 해주느냐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1.23V하고 조금 값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치, 여기에 이 화학 반응식을 갖다 잘 보게 되면은 얘들은 OH-로 양쪽 반응식의 결국에는 pH가 같다라는 거죠. 얘들 지금 표준 상태에서 1몰값, 그 다음 표준 상태에서 1몰값 똑같이 1몰값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노트를 단순히 더해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물의 전기분해를 할 때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잘 보시게 되면 한쪽은 H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한쪽은 OH-가 발생을 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얘들이 결국에는 1몰 그래서 서로 간의 pH 조건이 다르다 보니 이것들을 갖다 보정해주는 관계에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1.23V가 나왔죠.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을 OH-를 갖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OH-가 양쪽식에 들어가 있고 얘들이 반쪽 반응식을 갖다 더해주게 되었을 때 서로 간에 상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대로 더해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그러면 수소, 산소, 연료 전지는 pH에 의존을 하냐?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반쪽 반응식에 결국에는 OH-가 들어가 있으니까 pH에 의존을 할 것 같지? 그렇지만 전체 반응식을 보세요. 전체 반응식을 갖다 보게 되면은 H2하고 O2하고 서로 간의 반응을 H2밖에 없죠. 여기에 지금 H 플러스나 OH-의 농도가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OH-의 농도가 pH 7,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갖다 넣는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서로 간이 상쇄가 된단 말이지. 서로 간이 상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pH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소, 산소, 연료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무공해, 물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공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가 공급되는 이상은 전기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기계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20%의 효율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효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이 과정에서 80% 정도의 고효율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외에 생산되어서 소비되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도 굉장히 적대요. 엄청나게 좋은 거다, 그죠? 얘들을 갖다 근데 단점이 조금 뭐냐면 기체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기체가 들어있는 통이 무거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소, 산소, 연료 전지를 옛날에 언제 썼었냐면 실제 우주선, 왕복 우주선 같은데 썼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전기를 계속 생산해내야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핫한 전지죠. 우리 저번 1학년 때 리튬 이온 전지 말고 리튬 화학 전지라든지 나트륨 이온 전지라든지 이 외에 우리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리튬 이온 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만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리튬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 아까 납축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납을 갖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질량당 얻어내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작았었다, 그죠? 근데 리튬은 원자번호 3번 질량 7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워요.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게 착각을 하는 게 선생님 리튬을 갖다 사용을 한다? 리튬은 알칼리 금속 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알칼리 금속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다시피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었을 때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에는 리튬 원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리튬 탄소 층, 그 다음에 리튬 이렇게 금속하고 결합되어 있는 산화물을 갖다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원자를 갖다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건 결과에 뭐냐? 리튬 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리튬 이온에 의해서 결국엔 차지가 일어나고 디스차지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표준하는 전위값에서 봤다시피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표준 산화 전위값이 컸었다, 그죠? 3. 얼마의 값을 갖다 가졌었거든요. 근데 얘들은 가볍지? 결국에는 얻어내는 이 값은 굉장히 크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 에노드하고 캐소드를 갖다 보시면 되시겠지만 에노드는 리튬 탄소층, 여기에서 결국에는 리튬 이온 전지를 갖다 만들어내면서 전자를 갖다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낸 이 전지를 캐소드 층으로 이렇게 옮겨요. 여기에 지금 리튬 탄소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 산소하고 금속, 산소가 아니라 금속의 산화물층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얘들이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리튬 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산화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값을 갖다가 생산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갖다 보시게 되면은 Li 플러스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전자는 외부의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결국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를 갖다 하고요. 우리는 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전해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